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무소리입니다. 이번 3강에서는 객체 매핑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 도메인 객체를 매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다양한 어노테이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노테이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이 어노테이션들 중에는 여러 가지 옵션 기능이 포함된 어노테이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어노테이션들의 옵션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옵션들이 하는 역할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엔티티 어노테이션을 보겠습니다. 자바 도메인 객체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매핑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엔티티 어노테이션인데요. 이 엔티티 어노테이션이 부여된 그 클래스들은 이 RDBMS 데이터베이스의 특정 테이블과 매핑이 되게 됩니다. 이 엔티티 어노테이션만 붙어 있을 경우, 선언되었을 때에는 해당 테이블 이름이 클래스 이름이 되는 것이고요. 이 대소문자 치환은 따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크게 상관없이, 즉 저희가 지금 교재에서 보는 이 유저라는 클래스의 테이블이 이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이름과 대소문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 매핑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RDBMS는 대소문자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이 기본 JPA 장면 규칙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이 실제로 이 엔티티 객체의 클래스 이름과 테이블의 이름이 다를 경우가 있겠죠. 저희가 실습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저희가 엔티티 객체 클래스의 이름은 유저라고 되어 있는 반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이름은 유저 언더바 테이블로 되어 있다면 이걸 맞춰주는 작업은 필요하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은 이 좀 더 상세하게 지정할 수 있는 이 테이블이라는 어노테이션인데요. 이 테이블이라는 어노테이션은 이 다음 장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 기본적으로 이 엔티티 어노테이션은 별도의 옵션을 부여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엔티티 어노테이션으로 지정된 클래스는 이제 영속객체로 관리되는 클래스임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렇게 영속객체를 구성할 때에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지난 1강에서 설명드렸던 디폴트 생성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JPA, 그러니까 저희는 하이버네이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JPA에서 저희가 만든, 그러니까 영속객체 엔티티라는 어노테이션이 붙은 이 영속객체에 이 객체 자체를 뉴해야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JPA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어떤 특정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 영속객체를 뉴한 이후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매핑을 해서 저희한테 반환을 해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JPA의 입장에서는 이 엔티티 어노테이션이 붙은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이 지정되어야 하죠. 그럴 때 이 기본적으로 JPA는 디폴트 생성자를 호출을 해서 거기에 데이터를 셋을 해서 저희한테 반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엔티티가 붙은 이 영속객체 클래스들은 반드시 디폴트 생성자가 있어야 하고요. 부가적으로 파이널 클래스 아니면 클래스 안의 클래스인 이너 클래스, 열거형 혹은 인터페이스들은 영속객체가 될 수 없고요. 그리고 영속객체 필드에다가는 이 final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final이라는 키워드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해당 필드의 데이터가 셋이 되어야 하는데 그 해당 필드가 final일 경우 이 한번 초기화된 이후에는 그 어떤 값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영속객체 필드에다가는
파이널 키워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정도의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제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이 JPA에서 영속 객체가 만들어지고 데이터가 셋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디폴트 생성자가 없다라든지 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 이유를 알고 그 이유를 수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영속 객체를 만들기 위한 엔티티 어노테이션을 부여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이렇게 영속 객체가 되기 위한 이런 조건들, 디폴트 생성자가 필요하고 뭐 파이널 클래스나 이너 클래스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영속 객체의 필드에는 파이널 키워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 정도의 주의할 내용들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영속 객체와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의 관계를 구성할 때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어노테이션이 바로 이 테이블 어노테이션입니다. 해당 영속 객체가 어떤 테이블과 매핑이 되는지 네임 속성을 지정할 수 있고요. 스키마 혹은 카탈로그와 같은 옵션들을 지정해 줄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이 테이블 어노테이션이 갖는 네 가지의 옵션 기능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정 테이블의 네임을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탈로그, 스키마 기능, 그리고 유니크 컨스트레인츠와 같은 기능을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네임이라는 옵션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과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영속 객체의 클래스명과 다를 경우, 그러니까 저희가 커스터머 예제에서 보셨던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이름은 커스터머 언더바 테이블로 되어 있고 저희가 사용할 영속 객체 이름은 커스터머로 되어 있을 때 이 테이블 어노테이션의 네임 옵션을 지정을 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나머지 이 카탈로그와 스키마는 이 특정 이 데이터베이스가 멀티 스키마로 지정이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다중 스키마 환경일 때 카탈로그 혹은 스키마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카탈로그나 스키마 지정은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냐에 따라 사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중 스키마 이 환경일 때 사용하는 옵션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 유니크 컨스트레인츠라는 옵션이 있어요. 자, 이 옵션은 유니크 제약 조건을 생성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 유니크 컨스트레인츠 옵션은 이 유니크 제약 조건을 위에 추가할 수 있지만 다만 이 스키마 자동 생성 기능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스키마 자동 생성 기능은 이 영속 객체의 정보를 이용해서 DDL을 생성하고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해당 DDL을 실행해 주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이 DDL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을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삭제하거나와 같은 기능들, 그러니까 create 테이블 아니면 alter 테이블, drop 테이블 아니면 뭐 truncate와 같은 이런 명령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속 객체의 정보를 가지고 JPA에 의해서 실행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곧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아니면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일들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실습을 했던 커스터머 이 예제에서는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저희가 어떤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테이블을 만들지 않고도 이 JPA만 가지고도 이런 DDL 명령어를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기능들은 이 개발 시점에서 이 로컬 환경에서 사용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운영 환경에서 이와 같은 스키마 자동 생성 기능을 사용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운영 중인 환경 내에서
테이블의 변경이나 뭐 이런 부분이 일어나면 운영 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로컬 환경에서 개발 시점에서 테스트용으로 사용한다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고요. 이 스키마 자동 생성 옵션은 보시는 것처럼 5가지가 있어요. 크리에이트가 있고 크리에이트 드롭, 업데이트, 밸리데이트, 그리고 논 이렇게 5가지의 기능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스키마 자동 생성 옵션이 어떤 건지 이 코드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키마 자동 생성 옵션에 대해서 코드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데이터베이스에 기존에 실습했던 커스터머 테이블을 삭제를 했어요. 그럼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 코드를 실행하면 해당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할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 SQL exception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커스터머 테이블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에러인 거죠. 그래서 자 이럴 때 저희가 이 스키마 자동 생성 기능을 사용을 하면 이 커스터머 엔티티 객체의 정보를 가지고 테이블을 생성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 persistence.xml 가서 이 프로퍼티를 한 가지 추가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프로퍼티를 추가해 줄 건데 네임은 자 하이버네이트에 죄송합니다. 자 하이버네이트에 HBM to DDL .auto라는 옵션이고요. 자 이렇게 하이버네이트 HBM2 DDL.auto라고 넣고요. 여기에 옵션을 create로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거와 같이 이 해당 프로퍼티가 바로 스키마 자동 생성 옵션에 대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밸류를 create로 할 거냐 교재에서 보셨던 create true를 할 거냐, update를 할 거냐, validate를 할 거냐, 아니면 아무것도 넣지 않을 것이냐에 따라서 테이블을 드롭하고 create 할 거냐, 기존에 존재한다면 드랍하고 create 할 거냐, 아니면 create하고 프로그램 종료 시에 드랍을 할 거냐, 수정만 할 거냐와 같은 기능들을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조금 전에 이 커스터머 테이블이 없다라고 에러가 났던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시면 자, 실행을 하면 이상 없이 셀렉트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안의 내용 기능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실습을 하면서 예제로 간단하게 봤던 건데 중요한 것은 실행이 될 때 크리에이트 테이블이 이렇게 진행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H2 콘솔로 확인을 해보면 자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커스터머 테이블이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커스터머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스키마 자동 생성 기능입니다. 이 안에 있는 저희 이 내용은 일단은 저희가 지난번에 디테치에서 하는 부분의 코드이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진 않은데 자 다시 한번 요 디테치 부분을 빼고 진행을 해 볼까요? 자 퍼시스트만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 보면 다시 실행을 해 보면 자 인서트가 이상 없이 진행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뭐 합니까?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하죠. 근데 저희가 이 스키마 자동 생성 옵션을 크리에이트로 했기 때문에 자 드랍 테이블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를 진행하고 인서트를 진행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확인해 보면 데이터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그 외에 뭐 업데이트나 뭐 이런 부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 뭐 커스터머의 특정 필드에 이 타입을 뭐 바꿨다. 예를 들어서 아이디를 스트링으로 하지 않고 롱으로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자, 그럴 경우에도 실제로 create 테이블 할 때 해당 내용들이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자, 1이라고 자, 일부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음, 자, 여기에서 자, 1이라고 일부 수정을 하고요. 자, 아이디가 롱형이니까 자, 1L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면 에러가 없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샘플에서 수정이 좀 필요했네요. 자, 다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 보면 예상 없이 들어가는데 create 테이블에 big integer로 타입이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확인을 해 봐도 동일하게 이렇게 데이터가 아이디가 바뀐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앞서 교재에서 보셨던 이 스키마 자동 생성 옵션이고요. 이 테이블 어노테이션에서 유니크 컨스트레인츠와 같은 요 옵션은 이 스키마 자동 생성 옵션이 적용되어 있을 때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이번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기본 키와 관련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